안녕하세요. 용접하는 선비입니다. 오늘 강의는 용접기능사 데이2 1강 문제풀이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번 강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사용하는 용제 중에 흡습성이 가장 적은 것은, 흡습성이라는 것은 주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제 중에서는 요 용융형 용제의 흡습성이 가장 적습니다. 용제는 크게 용융형과 소결형으로 나뉘는데요. 소결형은 또 고온 소결형과 저온 소결형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자,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주파 교류 전원을 사용하여 티그 용접을 할 때 장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긴 아크 유지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전극봉의 수명이 길어진다. 맞습니다. 비접촉에 의해 융착금속과 전극의 오염을 방지한다. 그렇죠? 동일한 용접봉 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전류 범위가 적진 않죠. 네. 우리 그러면은 어떤 장점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금속을 용접할 수 있다. 응용 범위가 넓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전자재 용접 가능하다는 것, 박판 용접, 특히 박판 용접 할 수 있다는 것, 능률 좋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맞대기 용접이음이라고 하네요. 판 두께는 9mm고요. 용접선의 길이는 120mm라고 합니다. 하중이 7560N일 때 인장응력은, 우리 인장응력 구하는 공식 다들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응력,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인장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계산식으로 보자면 지금 응력은 9mm 곱하기 120mm 그리고 그 값을 자 7560에다가 나눠줘 버리는 거죠. 답은 7N/mm 자승이 되겠습니다. 요 응력 구하는 공식 자주 나오니까요. 요 별표 하나 쳐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설계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용접에 적합한 설계를 할 것. 맞습니다. 일단 우린 틀린 것을 찾는 거고요. 구조상의 노치부가 생성되게 하면 안 되겠죠? 결함이 생기기 쉬운 용접 방법은 피할 것. 맞습니다. 용접 이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네요. 약간 상식적인 문제였습니다. 납땜에 사용되는 용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래요. 청정한 금속면의 산화를 방지할 것. 요거는 산화를 방지할 것 맞습니다. 그렇죠. 산화 방지해야죠. 납땜 후 슬래그의 제거가 용이할 것 맞습니다. 모재나 땜납에 대한 부식작용이 최소화일 것 맞습니다. 전기저항 납땜에 사용되는 것은 부도체일 것 아니죠. 부도체가 아니고 전도체여야지만 하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이 더 있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모재와의 친화력이 좋을 것, 그리고 유효 온도 범위와 납땜 온도가 일치할 것,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었네요. 용접 이음부에 예열하는 목적, 예열 요거 별표 3개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예열하는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답을 찾는 거네요. 수소의 방출을 용이하게 하여 저온균열을 방지한다. 그렇죠. 모재의 열 영양부와 용착금속의 연화를 방지하고 경화를 증가시킨다. 경화는 감소시킨다가 돼야 되겠네요. 경화는 감소시킨다.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고 경화 조직의 석출을 방지시킨다. 온도 분포가 완만하게 되어 열응력의 감소로 변형과 잔류응력의 발생을 적게 한다.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또 추가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결함을 방지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것. 가끔씩 문제에서 보면은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예열은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전자빔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으래요. 사실 대부분 특징으로 틀린 것을 누르면은 단점 찾아가시면 되긴 해요. 자, 정밀 용접이 가능하다 장점이겠네요. 네. 용접부의 열 영향부가 크고 설비비가 적게 든다. 사실 설비비가 적게 들지는 않아요. 좀 고가죠. 용입이 깊어 다층 용접도 단층 용접으로 완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해가스에 의한 오염이 적고 높은 순도와 용접이 가능하다. 답은 2번이었네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잔류 응력과 용접 변형이 적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박판부터 후판까지 광범위한 용접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 전자빔 용접의 특징입니다. 샤르피식 시험기를 사용하는 시험 방법은 샤르피식 우리 무슨 시험이죠? 이거 지금 충격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샤르피식 시험이 무언가요? 네,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노치를 주죠. 노치를 주고 이렇게 노치의 반대 방향에서 치는 거는 샤르피식, 또 노치 방향에서 치는 거는 아이조드식.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탕 치고 충격이 흡수된 값을 측정하는 게 충격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다른 명칭이 아닌 것은 자모 용접.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자모 용접이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서브머지드. 유니언 멜트 용접 맞습니다. 불가시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는 비가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헨리 아크 용접 요게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또 추가적으로 불리우는 단어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바로 링컨 용접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9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용접 제품을 조립하다가 V홈 맞대기 이음 홈의 간격이 5mm 정도 떨어졌대요. 멀어졌대요. 홈의 보수 및 용접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대로 용접한다? 아니죠. 뒷땜판을 대고 용접한다. 사실 뭐 이것도 아주 틀린 답은 아닌데 지금 우리는 가장 적합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덧살올림 용접 후 가공하여 규정 간격을 맞춘다. 이게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치수에 맞는 재료로 교환하여 루트 간격을 맞춘다. 덧살올림 용접, 요게 우리 흔히 현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현장 덧살올림 용접, 이걸 육성 이렇게 표현하죠. 육성한다. 영어로는 build up.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입니다. 한 부분에 몇 층을 용접하다가 이것을 다음 부분의 층으로 연속시켜 전체 모양이 계단 형태를 이루는 용착법이래요. 별표. 계단 형태를 이루는 것 캐스케이드법이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을 캐스케이드법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의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직사광선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직사광선은 웬만하면 피해야겠죠. 네, 아세틸렌병은 안전상 눕혀서 사용한다. 누우면 안 됩니다. 산소병은 40도 이하 온도에서 보관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산소병 내에 다른 가스 혼합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상식 문제였네요. 13번 문제입니다. 피복아크 용접의 필린 용접에서 루트 간격이 4.5mm 이상일 때 보수 요령에 관한 거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규정대로의 각장으로 용접한다.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일단 네. 두께 6mm 정도의 뒷판을 내서 용접한다. 라인할 너트인지 부족한 판은 300mm 이상 잘라내서 대체하도록 한다. 이게 정답이죠. 사실 이 문제도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초음파 탐상법 뭐가 있죠? 여러분 투과법 있죠? 네, 공진법 있고요. 펄스 반사법 있습니다. 극간법은 아니네요. 극간법은 우리 뭘 극간법이라고 했었죠? 극간법은 사실 네, 자분 탐상 검사에서 많이 나오는 네, 사용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CO2 가스 아크 이 평면 용접에서 이면 비드의 형성은 물론 뒷면 가우징 및 뒷면 용접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모재의 중량에 따른 뒤엎기, 턴오버 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홈 용접부 이면이래요. 홈 용접부 이면에 부착한다고 하네요. 어떤 거죠? 요거 일단 답은 뒷댐재죠. 선생님 뒷댐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댐재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뭐 백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뒷댐재 백스트립, 백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현장에서는 엔드탭은 이런 걸 엔드탭이라고 해요. 끝에 엔드탭을 붙이지 않으면 용접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용접을 끝까지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엔드탭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네, 요게 스켈롭이죠. 스켈롭.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따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걸 스켈롭이라고 합니다. 포지셔너는 뭘까요? 포지셔너도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요,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뭐 턴테이블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들을 포지셔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조금씩 다운받아서 준비해봤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탄산가스 아크 용접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라네요. 가스 아크 힘으로 시공이 편리하다. 맞습니다. 적용되는 재질이 철계통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진 않죠. 일단 탄산가스 아크 용접, CO2 용접이고요.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 및 금속학적 성질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전류 밀도가 높아 용입이 깊고요. 용접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네요. 다른 특징들은 또 뭐가 없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준비했죠. 또 전류 밀도가 높고요. 아크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아크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 네, 작업 시간을 오래 할 수 있다. 작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네요. 현상제를 사용하여 용접부의 표면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 현상제를 사용한대요. 표면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PT가 있고요. MT가 있습니다. 이 PT가 침투 탐상법이죠. 답은 바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잡은 가루를 사용하여 그러면 잡은 탐상법이 되겠죠.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전 처리를 하고요. 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면 결함을 검사할 때는 표면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검출되는 것들이 확연히 틀려지기도 합니다. 일단 깨끗하게 닦고요. 그리고 나서 침투제를 뿌립니다. 이렇게 침투제를 뿌리고요. 너무 많이 뿌려져 있는 침투제나 이런 것들을 또 제거시켜야 돼요. 네, 침투제를 살짝 한번 제거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세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현상액을 뿌려야겠죠. 현상액을 뿌리면 이렇게 침투했던 액이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함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독하는 거, 이걸 침투 탐상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 혼합. 여기서 이미 답 나와야 돼요.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 혼합. 자, 별표를 3개 치고요. 네, 이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테르민 용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산화바륨과 알루미늄 등의 혼합 분말로 된 전만제를 넣고 연소시켜 그 반응열로 용접하는 방법, 테르밋 용접을 얘기하고 있고요. 같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주로 철도 레일, 차축, 선박 프레임 용접에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주로 철도 레일, 차축, 선박 프레임에 사용되는 용접으로서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을 혼합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르민 용접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같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용접 결함에서 언더컷이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전류가 너무 높을 때겠네요. 그쵸?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네, 맞습니다. 또 부적정한 용접봉 사용할 때 맞고요. 용접 속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 맞습니다. 전류가 너무 높을 때,
플라즈마 아크 용접 장치에서 아크 플라즈마의 냉각가스로 쓰이는 것은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알곤과 수소 혼합가스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부과크 용접 작업 시 감전으로 인한 재해 원인으로 틀린 것은 요거 약간 상식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측과 2차 측 케이블에 피복 손상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그렇죠. 피용접물에 붙어있는 용접봉을 때려다 몸에 접촉되는 경우, 이럴 때도 감전될 수 있죠. 용접기기의 보수 중에 입출력 단자가 절연된 곳에 접촉되었을 때, 절연되지 않은 곳에 접촉되었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답은 3번이네요. 용접 작업 중 홀더에 용접봉을 물을 때나 홀더가 신체에 접촉되었을 경우, 이때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제는 화학적 균일성이 양호하다, 반복 사용성이 좋다, 비드 외관이 아름답다, 용접 전류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다른 용제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 정답은 용융형이죠. 용융형 용제. 선생님, 우리 용융형 용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바로 처음에 하고 왔죠. 흡수성이 없다. 이런 것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체를 수천 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그 속도의 가스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어 양과 이온 상태로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요거 지금 플라즈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플라즈마 용접도 많이 하죠. 그럼 우리 플라즈마 용접의 장점 한번 같이 볼까요? 플라즈마 용접의 장점은요, 전류 밀도가 커서 용입이 깊고요, 비드폭 좁으면 속도가 빠릅니다. 변형이 적어서 능률적이기도 하고요. 단점도 있겠네요. 네, 무브와 전압이 높고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정적 2차 전류가 300이고요. 300A고요. 정격 사용률은 40%인 아크 용접기로 실제 200A 용접 전류를 사용하여 용접하는 경우 전체 시간을 10분으로 하였을 때 다음 중 용접 시간과 휴식 시간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 허용 사용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사용률은 실제 사용 정적 2차 전류의 제곱을 실제 사용 전류 제곱으로 나누고요, 사용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했더니요 90%가 나왔어요. 자, 10분으로 했고요, 허용 사용률이 90%니까 그렇죠, 9분 용접 1분 휴식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용의 아세틸렌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저장 장소는 통풍이 잘 돼야 된대요. 자, 틀린 건데 이거 맞는 답이죠? 저장 장소에는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용기는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말고 신중히 취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용기는 아세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눕혀서 보관한다. 눕혀서 보관하면 안 되죠, 용기는. 다음 중 아크 절단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요것도 별표 3개 놓고 갈게요. 네, 일단 금속 아크 절단 맞고요. 플라즈마 제트 맞고요. 아크 에어 가우징 맞습니다. 요 스카핑이 절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카핑을 자꾸 절단하고 헷갈리게 하려는 그런 문제들은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3개 쳐두고 시작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티그 절단, 미그 절단, 산소 아크 절단, 탄소 아크 절단, 요 녀석들이 아크 절단법에 속합니다. 자, 중요해서 제가 따로 넣어놨어요. 스카핑은요, 표면을 미세하게 깎아내는 것입니다. 절단과 혼선두기 위해서 문제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속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번 문제입니다. 피복아크 용접봉의 피복제 작용을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일단 피복제 작용에서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요. 나쁜 거, 이상하게 설명된 거 찾으면 되겠네요.
스페터를 많게 한대요. 스페터를 적게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부터 답이 나왔네요. 탈탄 정년작용한다. 용연금속의 용적을 미세화하고 용착 효율을 높인다. 맞습니다. 슬래그 제거를 쉽게 하고요. 파형의 고온 비드 만들고요. 공기로 인한 산화, 질화 등의 해를 방지하여 용착금속 보호한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떤 이 피복제의 역할에 대한 것들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절연 및 아크 안정에 대한 것들, 화금원수 첨가 및 냉각 속도를 지연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접법의 분류 중에서 용접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임 용접, 테르민 용접, 초음파 용접, 플래시 용접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일단 용접에 속하는 건 요 테르민 용접이 되겠습니다. 시임 용접, 초음파 용접, 플래시 용접 모두 다 압접에 속하죠. 압접. 네. 용접법의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압접, 납땜 이렇게 세 가지로 용접법을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산소 용기의 윗부분에 각인되어 있는 표시 중에 최고 충전 압력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고 충전 압력 어떻게 표기하죠, 여러분? 네, 그림으로 같이 보시죠.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내압 시험 압력과 최고 충전 압력. 답은 2번이고요.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용기 중량, 내용적. 네. 최고 내압 시험 압력, 최고 충전 압력.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모재에 압력을 가해 접촉시킨 다음 접촉에 압력을 주면서 상대 운동을 시켜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용접법은 일단 마찰 용접이겠죠. 네. 31번 문제입니다. 사용률이 60%인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해서요. 전격 전류로 6분 용접했대요. 휴식 시간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요거 앞에서 우리 풀어봤던 거랑 비슷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보니까 용접기 사용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크 시간하고 휴식 시간 더한 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되네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용률이 60이라고 했기 때문에 60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크 시간은 6분, 그리고 아크 시간 6분, 휴식 시간은 X값 집어넣고요. 공식을 쭉 대입해 봤더니요. 결론은 이런 X값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도출되었고요. 답은 휴식 시간 4분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모재 절단부를 불활성 가스로 보호하고 금속 전극에 대전류를 흐르게 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알루미늄과 같이 산화에 강한 금속에 이용하는 절단법은 요거 미그 절단 설명하고 있네요. 33번 문제입니다. 용접기의 특성 중에서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단자전압이 저하하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요거 수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나머지 특성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 특성은요. 부하전류 증가 시 단자전압 감소, 상승은 전류의 증가에 따라 전압도 약간 증가하는 걸 상승 특성이라고 하고요. 정전압 특성, 정전류 특성 요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두시고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 아세틸렌 불꽃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질화 불꽃이 산소 아세틸렌 불꽃의 종류가 아니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화불꽃은 아세틸렌 과잉불꽃이라고 하죠. 산화불꽃은 산소 과잉불꽃. 황동이나 구리 용접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같이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중성불꽃은 표준불꽃이다 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리베리움과 비교하여 용접이음의 특징을 열거한 것 중에 틀린 것은 구조가 복잡하다, 이음 효율이 높다, 공정의 수가 절감된다, 유밀, 기밀, 수밀이
우수하다. 답은 1번이죠. 네. 좀 용접임의 특징을 같이 외워둘 만한 것들은요. 이렇게 이종재료 접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이다라는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풀이 2-1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기는 평택 인근에 계신 분들 평택 와이드 용접학원에서 준비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